자, 오늘 우리 무슨 공부할 거냐면요. 서양 역학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체계, 서양 역학에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4원소 체계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동양 역학과 조금 비교돼서 설명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동양 역학에 대한 이야기와 서양 역학의 4원소 체계를 조금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답니다. 원래 이 역학의 어떤 개념적인 것들이 맨 처음 출현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동양 역학에 대한 출현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맨 처음에 이럽니다.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무언가 출현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무언가 출현했던 것을 동양 역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점의 상태에 있었답니다. 우주가 아무것도 없었던 점의 상태에서 최초, 즉 무국이라는 상태에서 최초의 분화 과정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가 출현했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태극이라는 것이 출현합니다. 태극이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갑자기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셔야 됩니다. 태극이 출현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초의 분화 과정을 통해서 태극이 출현하였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생뚱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태극이 출현하였고 일단 분화 과정이 시작된 이 원소들은 끊임없이 확장을 했답니다.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확장을 했대요. 그래서 태극이 다시 양을 만난다고 합니다. 음과 양을 만난다. 그래서 네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다시 네 가지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는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태양, 태음, 그리고 소양, 소음 이렇게 분화가 됐다라고 동양 역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다, 태음이, 소양, 소음. 어디선가 잘은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은 있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상이라는 것이 출현하였구나라고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결국 무국에서 최초의 분화를 거쳐서 태극으로 분화됐고 태극이 음양을 만나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분화되어서 이러이러한 말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런 말들이 출현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음적으로 막 동화되진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인 부분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요,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주가 최초로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라는 걸 현재 물리학상에서 최초의 우주의 출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빅뱅 이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빅뱅 이론. 그 빅뱅 이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초의 폭발이 일어났대요. 최초의 폭발이. 그걸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폭발이 일어나서 뭐가 생겼냐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그때 비로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은 무엇이냐? 빅뱅 이전은 뭐냐? 그런데 빅뱅 이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요. 이거는 역학에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최초의 폭발 과정을 통해서 시공이 생겼고 이 시공은 무한히 팽창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주에 대한 정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결국 최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초의 분화 과정, 폭발 과정을 통해서 태극이 출현하였고 이 태극이 계속 팽창한다, 계속 분열해서 확장한다. 이것과 사실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이전은 뭡니까? 이 무국은 뭡니까? 즉 빅뱅 이전은 뭡니까? 이 부분하고 똑같은 물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왜 그 자리에 존재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설명할 이유가 없다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왜? 우리의 단어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니까요. 그게 뭐냐? 결국은 우주의 개념이에요. 우주는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과학도, 철학도, 역학도 전부 다 이 범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하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세상에 놓여 있냐? 역학적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동양에서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현재 분화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전 세상에 인류의 모든 것은
태양 아니면 태음 아니면 소양 아니면 소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분화 과정은 계속해서 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분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네 가지가 각자 분화를 하면 총 몇 개가 될까? 8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 8개가 동양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역에서 다루고 있는 8괴가 되는 거예요. 건태, 이진, 손, 감, 간, 곤이라는 8괴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 8괴가 중복돼서 총 64괴를 가지고, 이 64괴를 가지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해석하는 학문이 바로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주역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걸 보자고요. 자, 이건 우리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사상체질, 사상체질 이렇게 해서 들어본 적 있죠? 맞아요. 그걸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뭐야? 태양인 아니면 태음인 아니면 소양인 아니면 소음인이야. 말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야? 전부 다 뭐야? 이 네 가지 범주로 딱 안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가둬놓는 거예요. 너는 태양이냐? 너는 태음이냐? 소양이냐? 소음이냐? 이 네 가지를 다 합치면 뭐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을 합치면 전부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통하는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네 가지의 이 사상은 뭘로 발전하냐면요. 즉 물질 세상에 있는 우리가 공부하게 될 4원소 체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4원소. 자, 이해됩니까? 그럼 이 네 개는 이렇게도 발전합니다. 뭐라면 동서남북으로도 발전을 해. 동서남북. 또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발전을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동쪽이 될 거고, 이 중에 하나는 남쪽이 될 거고, 이 중에 하나는 북쪽이 될 거고, 이 중에 하나는 서쪽이 될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봄이 될 거고, 여름이 될 거고, 가을이 될 거고, 겨울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확장을 하다 보면은요, 이 중에 하나는 서양의 4원소인 물이 될 거고, 불이 될 거고, 흙이 될 거고, 공기가 될 겁니다. 말이 되나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퀄화 돼가는 거예요. 이퀄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서양에 있는 4원소는 동양역학에서 출현했던 이 사상적 체계가 그대로 발전된 체계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각각이 전부 다 상응이 돼야 되겠죠. 뭐가 태양인가요? 뭐가 태음인가요? 뭐가 소양이고 뭐가 소음인가요? 뭐가 봄이고 뭐가 여름이고 뭐가 가을이고 뭐가 겨울인가요? 이렇게 발전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원소를 이렇게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태극이 음양을 만나서 이렇게 발전됐다. 근데 이걸 서양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이 원소 체계가 태극과 음양이 만난 체계가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핫과 콜드가 있었다 이거예요. 핫과 콜드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거 이해됩니까? 핫하고 콜드한 게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분화를 하냐면은 드라이하고 웻한 것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드라이하고 웻한 것이 나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hot and dry, hot and wet, cold and dry, cold and wet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도 몇 가지가 출현해요? 네 가지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네 가지가 출현한다. 그러니까 hot and cold, hot and dry, 그 다음에 hot and wet, 그 다음에 cold and dry, cold and wet 이런 것들이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출현했던 거를 동양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태극이 음양을 만났다. 여기는 hot and cold의 성질이 dry하고 wet한 성질을 만나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도 뭐야?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배속이 될 거고 얘도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배속이 될 거고 이것 역시 둘 다 똑같이 뭐예요? 동서남북에 배속이 됨과 동시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네 가지의 성질이 어디로 이동되는 거냐면 우리가 공부할 이제 4원소 체계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4원소 체계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가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예, 이렇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갖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원소 체계로 나와지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뭐는 뭘로 발전합니까? 뭐는 뭘로 발전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이해돼야 되겠죠.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원소들의 성질을 규정 짓는 거란 말이에요. 성질을 규정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hot and dry 한 건 뭡니까? 뜨겁고 건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뜨겁고 건조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무슨 원소로 발전됐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불원소로 발전됐다 이 말이에요. 불원소로 발전됐다. 그 다음에 cold and wet. cold and wet. 우리가 4원소는 뭡니까? 물, 불, 흙, 공기죠. 그럼 cold하고 wet합니다. 차갑고 축축한 건 여러분 같으면 뭐로 발전했겠어요? 당연히 물이죠. 얘는 물로 발전을 했습니다. 물로. 물과 불이 hot and dry가 불로 발전했고 cold and wet이 물로 발전했다. 그럼 아마 이거는 가장 뜨겁고 건조하고 가장 차갑고 축축한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얘네들은 각각 어디에 배속이 됐을까? 이걸 굳이 이제 동양역학에서 다시 찾아본다면요. 얘는 뭐예요? 제일 뜨겁고 건조하죠. 그러면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중에서 뜨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건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죠. 양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양이라면 양은 태양과 소양이 있습니다. 소양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핫한 것 중에서 드라이한 것과 웨시 있다. 이 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야? 가장 뜨거운 게 태양이 될 거겠죠. 이해되죠? 그럼 여기도 뭐야? 가장 뜨겁고 건조한 그러니까 hot and dry, 즉 불원소가 아마 태양과 연결이 될 거예요. 태양과. 그리고 cold and wet, 이 원소가 뭐로 연결되겠습니까? 태음과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양역학과 서양역학이 같은 범주에서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과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 던져볼게요. 한번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도대체 어느 계절로 각각 변화시켰고 어느 계절로 발전한 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생각해 보자고요. 태양 덥나요? 뜨겁습니까? 맞나요? 뜨거운데 제일 뜨겁나요? 아니면 조금 뜨겁나요? 제일 뜨겁죠. 제일 뜨겁고 덥습니다. 그럼 태양은 동서남북 중에 어딜까? 제일 뜨겁고 더운 거를 동서남북 중에 찾아봐요. 남쪽이지. 그렇죠. 아, 제일 뜨겁고 덥습니다. 북쪽. 이건 안 되지.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건 뭐야? 남쪽과 같다는 얘기예요. 남쪽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hot and dry는 어느 쪽일까 방향이? 남쪽이죠. 남쪽. 이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좋아요. 남쪽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남쪽, 태양, 가장 뜨거운 이 원소들은 계절적으로 뭘까? 여름이죠. 여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름이에요. 여름. 그러니까 뭐야? 여기도 여름에 해당되겠죠. 여기도 여름에 해당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전부 다 뭐야? 원소와 상징물들과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동양은 뭐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태음은 그래서 가장 차갑죠. 그러니까 어딜까? 방위로는 북쪽이 되겠죠. 북쪽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이니까 계절로는 뭐야? 가장 차가우니까. 겨울이 되겠죠. 겨울이 될 거예요. 겨울이.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양이 꽉 찼습니다. 양이 꽉 찼어요. 양이 꽉 차 있으면 이제 조그만 뭐가 이 안에서 출현한다고 쳐요. 태양에서 꽉 찬 태양에서 뭐가 출현할까? 조그맣게 어린 음이 출현할까요? 그렇죠. 꽉 찬 태양에서는 음이 출현할 거예요. 꽉 찬 음에서 뭐야? 조그만 양이 출현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순환 구조를 보면은 태양에서 어디로 갑니까? 소음이 출현할 거고, 소음은 뭐예요? 막 성장할 거 아니에요. 성장해서 뭐가 돼요? 태음이 될 거고, 태음은 꽉 찬 음이니까 또 뭘 출현시켜요? 조그만 양이 나올 거고, 다시 이 소양은 뭐예요? 성장해서 태양이 될 거고, 태양은 뭡니까? 다시 조그만 음을 출현시킬 거고, 음은 성장해서 태음이 되고, 이 순환고리를 갖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계절로 바꾸면요. 태양은 여름이죠. 여름은 그 다음에 뭘로 가요? 소음은 가을. 가을에서 점점 성장해서 태음, 겨울. 겨울에서 조그만 양,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환 구조를 갖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동양역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목, 화, 토, 금, 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오행구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목화토금수. 결국 뭐야?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은 각각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로 배속이 되는 거예요. 배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배속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자, 태양입니다. 태양 뭐 같아요? 제일 뜨거운 거. 목화토금수 중에서 제일 뜨거운 거 뭐야? 화로 발전했겠죠. 그렇겠죠. 화. 남쪽 여름 화. 이건 전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같은 데서 나왔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는 오행구조잖아. 5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야? 여기 4개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동양역학과 서양역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토는 나중에 출현을 한 겁니다. 나중에 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양에서 목이 출현하였고 태양에서 화가 출현하였고 소음에서 금이 출현하였고 태음에서 수가 출현하였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 토를 출현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앙에서 홀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앙에서 홀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이거는 이제 동양역학을 공부할 때 좀 더 깊이 다뤄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토는 뭐야? 즉 사상.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통제하는 5번째 원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양은 오행 구조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행이 다시 음양으로 분리될 수 있겠죠. 음양으로. 그렇죠? 그럼 총 몇 개의 글자가 나오죠? 10개의 글자가 나오죠. 그 10개가 뭐냐? 우리가 공부하게 된 십천간이라는 동양에서 나오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간의 글자가 이런 식으로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동양에서 출현했던 이 사상적 구조와 서양에서 출현한 이 사원소적 구조가 비슷한 같은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에서. 그럼 hot and dry, hot and wet, cold and dry, cold and wet도 역시 뭐로 발전을 하느냐? 물, 불, 흙, 공기라는 사원소 체계로 발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성질은 어떠냐? 뭐는 hot and dry고, 뭐는 hot and wet이고, 뭐는 cold and dry고, 뭐는 cold and wet이야. 이렇게 뭐는 태양이고, 뭐는 태양이고 이렇게 했던 거랑 똑같이 규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야? 타로 카드에서 뭐로 대체하는 거냐면 원소로 대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소로 하면서 뭐야? 상징물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1번 마법사 카드에서 마법사의 탁자 위에 나왔던 4원소, 4상징물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세상을 구성하는 4원소 체계인 거예요. 각각 뭐가 있냐? 자, 우측에 보시는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렇죠. 뭐가 나왔어요? 컵이 나왔네. 나무 막대기, 완드라고 부릅니다. 완드가 나왔네. 그 다음 뭐 펜타클, 동전 모양의 펜타클이 나왔네. 그리고 검이 나왔네. 이 4개의 상징물들은 뭘로 대체되느냐? 바로 이 4원소 체계를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그럼 각각 뭐예요? 특징이겠죠. 뭐는 hot and dry야, 뭐는 hot and cold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hot and wet이야,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각자 이런 형태로 배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러한 원소적 특징, 이러한 태생적 특징을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서양 역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서양 역학은 뭘 안 했다? 아직 토라는, 동양에서 취급하고 있는 토라는 제5원소를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면 서양 역학은 5원소가 없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서양 역학의 목표는 제5원소를 찾는 거예요. 제5원소. 즉 언젠가 이 4원소 체계를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제5원소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제5원소의 출현을요, 사실 우리가 공부했던 8번 카드 있죠. 힘 카드. 거기서 소피아가 등장하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양 역학에서는, 영지주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5원소,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제5원소가 등장하는데 그 제5원소는 우주에 있는 여신으로부터 등장할 거야 라는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등장해서 모든 것을 평정하게 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소피아가 나타날 때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기본적인 철학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건 뭐냐? 그럼 도대체 이 물, 흙, 공기 이 4원소 체계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을 구성하는 4원소를 조금 더 분명하게 규정짓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결국 뭐야? 아, 동양역학과 서양역학이 이러한 비교체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비교체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이 4원소 체제를 뭐야?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이 있죠. 활용하는 단어들로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 바꾸는 걸 가지고 뭐야? 마치 뭐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구분하듯이 서양에서는 어떻게 구분한다? 물적인 사람, 불적인 사람, 흙적인 사람, 공기적인 원소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 4원소 체계를 우리가 조금 더 현장적인 이야기들, 현장적인 용어들,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말들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예, 다음 시간에 이 원소 체계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